자, 4월 30일 5교시 수업을 하도록 하지요. 자, 지난번에 가격 상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독점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인데 그냥 독점 기업이 아니라 순수 공급 독점입니다. 가격 차별이 아닌 순수 공급 독점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시장에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수요를 파악해야 돼요. 첫 번째 하는 것은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좀 더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야 돼.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수입의 증가분인 한계 수입이 평균 수입보다 낮다는 얘기지. 그래서 MR이라는 것을 살피고, 제가 여기다 가로 쓰고 Q라고 쓰는 것은 생산량에 따른 한계 수입이야. 생산량에 따른 한계 수입. 그러면서 이제 MC를 비교하는 거지. MC와 한계 순편익, 한계 순편익, 한계 순편익, 한계 순편익, 한계 순편익 다 여기서 딱 마주치게 된다면 MR을 MC가 아래로부터 위로 뚫고 가고 있으니 여기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 면적은 이윤은 아니겠지. 수입에서 뭐만 뺀 거야? 가변 비용만을 뺀 준지대 또는 생산자 잉여가 된다고요. 여튼 이 면적에서 다시 고정 비용이 있으면 그걸 빼면 이윤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결정하고 수요 곡선 높이에서 가격을 결정하면 이윤이 극대화되는데 그 이윤이 초과 이윤이 될 수도 있고 정상 이윤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왜 다른 기업들이 진입을 하지 못하거나 이 기업이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입 장벽과 퇴출 장벽이 있는 거지. 또 진입 장벽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였어요? 평균 비용이 가장 낮은 최적 시설 규모보다 적게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야. 결국 평균 비용이 떨어지고 있는 데서 생산 활동을 한다는 것은 유유 설비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 유유 설비는 상대방은 모르는 거야. 얼만큼 유유 설비가 있는지,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감히 시장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MC 곡선이 공급 곡선은 아니야. 독점 기업의 공급 곡선은 없지만 쭉 연장을 시켜가지고 경제적인 비용을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서 수요 곡선은 한계 편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회의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데는 결국 요만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러한 가격으로 돼야지만 완전 경쟁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되는데, 독점은 그거보다 가격이 높고 거래하는 양도 줄어들게 돼서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완전 경쟁과 동일하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느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일단 MC는 공급 곡선은 아니지만 MC와 수요 곡선이 만나는 데까지 거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이것은 결국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가격을 초과해서 가격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가격 상한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만나는 데까지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이 되는 거야. 이 수평선이. 따라서 MC 곡선하고 만나는 데서 이윤 극대화하는 가격, 그렇죠? 생산량을 결정하게 되는 거지. 이것이 바로 가격 상한이라는 거야. 독점 기업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MC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 기업만 알고 있는 거지, 그지? MC가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대충 이렇게 가격 상한을 설정하게 되면, 정확하지 않다면 가격이 너무 낮아서도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너무 높아서도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느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230단위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한다면 MR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MC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 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가 200 이놈을 잡아오시오. 이놈을 잡아오시오. 야, 수업이 시작됐는데 지금 오늘 결석한다고 막 올려놓는 놈은 뭐냐? 아이, 나 이 자식들 진짜 미안하오이다. 욕을 또 했네요. 지금 한 서너 명 올라왔네. 이 자들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절대 안 봐. 그지? 뭐 공결 처리해달라는 거 한 번도 안 봐. 지금까지 바꿔주는 거 한 번도 없어. 직접 와서 얘기하라 그랬어. 그지? 사유는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 서로 민망한 것도 있으니까 그냥 바꿔주세요 이러면 된다고. 근데 계속 하는 애들이 있어. 아주 그냥.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바꿔주잖아? 그럼 전에 있던 1주 전에 했던 거 싹 없애고 다시 넣는다? 없애고 다시 넣어봐. 와, 기록에 다 남습니다 그거. 자, 언제까지 하는지 한번 보자. 하여튼 이것이 230단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수요 곡선 위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가격을 불렀다는 얘기겠지. 얼마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3,000을 불렀다는 얘기야. 그리고 230번째 단위에서 한 개 비용이 2,000이라고 했으니까 이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000이 되겠지. 다들 되셨죠? 그죠? 만약 이 재화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생산된다면 준영 생산량은 300단위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쭉 내리면 여기가 300단위가 된다는 얘기고 가격은 얼마요? 2,500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경제적 순손실은 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완전 경쟁보다 70단위가 덜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면서 가격하고 한 개 비용의 차이가 1,000이구나. 따라서 여기 삼각형의 면적은 2로 나눠줘야 한다. 되셨어요?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너의 눈빛이 아주 애처롭구나. 이 학생이 이렇게 하는 순간 오늘 수업은 마치는 거야. 자, 그러면 요번에는 가격에 대한 규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보자고요. 자연 독점이라는 것은 뭐야? 평균 비용이 하락하니까 어느 한 기업에 몰아줘야지만 개당 만들어내는 평균 비용을 가장 낮추게 하는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자연 독점에 처해져 있을 때는 가격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 그림을 보지 말고 일단 저랑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평균 비용이 떨어지고 있을 때는 한 개 비용은 평균 비용보다 위에 있는 거야? 아래쪽에 있는 거야? 아래쪽에 있는 거야? 따라서 첫 번째, 만약에 정부가 평균 비용에 해당하는 가격을 설정해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을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라고 한다고요. 그렇다면 가격하고 개당 만들어내는 평균 비용이 일치하게 되니까 이 기업은 정상의 이윤만을 얻게 되는 거야. 가격하고 평균 비용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렇지? 그런데 한 개 비용은 위에 있다 그랬어? 아래쪽에 있다 그랬어? 아래쪽에 있는 거지. 따라서 가격은 한 개 비용보다 크기에 뭐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비효율이 초래되는 거야.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라는 자연 독점 기업의 가격 규제책은 정상 이유는 보장이 되지만 후생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거야. 그림 안 그려도 머릿속에 이게 딱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그림 그리고서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런 비효율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렇다면 가격을 한 개 비용으로 맞추자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개 비용 가격 설정이 되는 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돼? P와 MC가 일치하게 되니까 효율성은 추구가 되는 거야. 효율성은 추구되는 거야. 하지만 MC보다 AC는 더 위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비교를 굳이 하자면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은 정상의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후생 손실이 발생이 되고,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지만 그 독점 기업에게는 손실이 초래되는 거야. 요거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죠?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건 평균 비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표시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A씨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A씨가 쭉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A씨가 가장 아래쪽이 되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이 시장의 수요보다도 훨씬 크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기업이 이 나라의 수요를 감당하고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평균 비용도 더 떨어뜨리는데 수요가 작기 때문이야. 자, 그렇다면 A씨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MC는 어디다 갖다 그려야 돼? 아래쪽에다 그려야 되겠지. A씨보다 아래쪽에 그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다 그릴 수가 있겠지만 일단 그림을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다고 볼게. 맞죠? 또는 그냥 수평선으로 거도 되고요. 우하향에 거도 상관은 없어.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라는 것은 어디서 해줘야 되는 거야? 수요 곡선하고 AC 곡선이 만나는 데서 가격을 결정하고 여기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판매하는 양은 요만큼만 판매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 Q스타라는 것을 만들어낼 때 한계 비용은 여기 높이에 있으니 MC 곡선하고 D가 만나는 데까지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된다면 편익과 비용이 이 사회에서 충족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되는 거지. 순사회 편익이 극대화되는 데야. 하지만 그거보다 지금 적게 거래가 되고 있으니 후생 손실은 여기에 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지, 그지? 네.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은 그림이지만 다시 한번 그려보자. 아이고. 평균 비용이 떨어지고 있어. 하지만 이 나라의 수요는 최적 시설 규모보다 작게 형성이 돼서 한 기업에게 지금 몰아주고 있는 거야. 이때 MC 곡선을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요.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두 번째,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어디하고 어디가 만나는 데서 수요 곡선하고 MC가 만나는 데서 가격을 결정해 주자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이번엔 P 스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만들어내는 양은 Q 스타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되잖아, 그지? 하지만 평균 비용까지 올려서 여기 면적을 본다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도 되고 정상의 이윤을 얻기 위한 방법은 없는가? 그지? 그것을 이중 가격 설정이라고 하는 거야. 이중 가격 설정. 영어로 하면 two-tier pricing.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잘 봐봐.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A씨하고 MC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아니까 제가 편의상 여기는 싹 지워놓게. 그지? 우리가 보고 싶은 거만 보는 거야. 지금 적자의 크기가 결정되어져 있어. 그렇다면 일부 계층에게는 높은 가격을 받아내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에 손실은 사라지게 되는 거지. 맞죠? 네. 거기다가 제가 지금 표시하는 이 면적은 앞에 계층에게 얻게 되는 초과 이윤에 해당하는 거야. 저 이윤을 가지고 여기를 메꿀 수 있다면, 이쪽을 메꿀 수 있다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도 되고 정상의 이윤도 얻을 수가 있겠지.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이중 가격 설정이라고 한다. 그렇지?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잘 보세요. 여기 녹색 칸에는 내가 서 있어. 이 녹색 딱 이 줄에는 내가 서 있어. 그래서 나는 높은 가격을 내야 돼. 그런데 바로 옆에 친구가 서 있단 말이야. 얘는 그거보다도 한참 낮은 가격으로 내고 있다고. 그러면 녹색 선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 왜 하필 저까지인가요? 내 앞쪽에서 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쪽에서 끊어도 이 이윤을 가지고 여기를 메꿀 수 있는 크기만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상 이윤을 얻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리고 저 면적을 채우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울 수도 있는 거야. 어느 특정한 또 다른 가격이 하나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이중 가격 설정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은 효율성은 추구되지만 손실이 발생된다. 하지만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은 정상의 이윤을 얻을 수 있으나 비효율성이 발생된다. 그래서 이중 가격 설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두 개를 다 절충하는 거야. 효율적인 자원 배분도 되고 정상의 이윤도 얻게 되는. 그렇죠? 따라서 뭐 장점은 정상의 이윤도 있지만 중요한 게 빠졌네. 뭐가 빠진 거야? 효율성이 빠져 있잖아. 효율성도 되는 거야. 효율성도 충족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두 가격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MC에서 맞추는 것도 사실은 알 수가 없고 일부 계층에게 높은 가격을 받아내는 것도 어디에서 할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렇지? 거기다가 또 이 경계에 딱 서 있는데 사실 요거보다 약간 더 왼쪽에 서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소득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최대 지불 의사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잖아. 그럼 앞쪽에 서 있던 사람은 이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높은 지불 의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돼? 높은 가격을 내고 똑같은 재화에 높은 가격을 낸다는 것은 어떻게 돼? 내 실질 소득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하지만 그 바로 경계보다 바로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낮은 가격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으니 어떻게 돼?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이렇게. 자, 독점기업 갑의 시장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다. 거짓말 역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총 비용 함수도 주어져 있어. 정부가 갑 기업에게 제품 한 단위당 20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자,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기 전까지 한번 보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자. 물론 이 200원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내게 할 수도 있고 생산자에게 내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도 그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기업에게 법적으로 부과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시장에 역수요를 표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계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한계 수입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울기가 2배가 되도록 하면 되겠지. 그리고 MC는 EQ가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지 뭐. 대충 이렇게 MC 그리고 MR도 표현하고 그렇죠? 그러면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어떻게 풀어야 돼? 4Q니까 요놈이 몇 개라고요? 4Q가 1200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300 녹색으로 쓸까? 300 그럼 가격은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300을 넣게 되면 가격은 순수 공급 독점자는 900으로 맞춰주는 거지. 맞지요? 그죠? 네. 그런데
제품 한 단위당 20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으니 세금을 법적으로 이 기업이 내야 된다면 세금이 부과됐을 때의 한 개 비용은 200만큼 위로 올라가겠지. 왜? 추가적으로 하나 만들 때마다 정부에게다 200원 주고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개가 제가 여기다 검은 선으로 올려볼게요. 이번에는 아니야. 빨간 선으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이렇게. 평행하게 200만큼 위로 올라가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MCT, 여기서 T는 텍스를 뜻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생산량은 어디에서 결정해야 되지? 여기에서 결정해야 돼. 그러면 만들어내는 것은 몇 개가 돼야 되나? 4Q가 1000이 돼야 되니까 250개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250개를 만들어낸다면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야? 950이 돼야 되겠지. 예전보다 후생 손실은 얼마나 커지는 거야? 예전보다 후생 손실은 얼마나 커지는 거야? 여기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렇지? MC랑 한계 편익이라는 수요 곡선 높이의 차이만큼 더 커지겠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정부가 가져가는 수입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정부가 가져가는 수입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가져가는 수입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결하시면 되고, 독점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시장 수요 곡선, 또 역시장 역수요 곡선이 되는 것이고, 한계 비용은 항상 2로 일정하다. 이 시장에서 정부가 개당 2의 종량세를 부과할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자중 손실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할 터이니 여기다가 P 쓰고 Q 쓰고 수요 곡선 그리고, 수요 곡선을 그렸으니 바로 어떻게 되는 거야? 한계 수입은 12-Q.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면 기울기가 2배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맞죠? 그죠? 네. 그리고 한계 비용은 얼마라고 했어? 2로 일정하다라고 했으니 수평선 2를 이렇게 그으면 돼. 2 이렇게.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양은 얼마가 되는 거죠? 몇 개? 크게 이야기를 하시오. 10개. 크게 말씀하세요. 뭐 틀리면 뭐 어때, 그지? F야. 그러면 가격은 얼마가 될까? 가격은 여기다가 10을 쏙 넣어야 되니까 12에서 5를 빼면 어떻게 되는 거야? 7이 되는 건가? 7? 예,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가 개당 2의 종량세를 부과한다면 여기 위에다가 4라는 선을 하나 더 그어야 되겠지, 그지? 그렇다면 여기다 더하기 2를 하게 될 터이니 몇 개를 만들어야 되나요? 몇 개를 만들어야 되나요? 8개? 8개? 8개를 만들어야 돼. 그럼 8개를 만든다면 가격은 얼마를 받아야 돼? 4를 빼니까, 12에서 4를 빼니까 역시 8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잘 봐봐. 요거를 싹 지워놓고 생각해봐. 원래도 요만큼의 후생 손실이 있었는데 거래하는 양이 더 줄어들게 되니 여기 면적은 더 커지고 있지. 이것이 바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자중 손실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2와 8 사이의 거리는 얼마야? 6. 7과 2 사이의 거리는 얼마야? 5. 몇 개나 거래하는 양이 줄었어? 2개.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1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되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내면 아주 많은 일부의 사람들이 여기 지금 제가 녹색으로 칠하고 있는 부분만 후생 손실의 증가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정부가 세금 가져갔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요거만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야. 여기는 더 줄어드는 거라고. 맞지? 그러니까 여기 면적을 다 구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만하면 되지 않을까?
싫어. 나 여기서 2시간 찍고 저거로 다 날릴 거야. 이 다음 시간에 수업 없지 않나? 그러면 5월 5일 날 수업 여기서 나 혼자 6시까지 찍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야, 가서 저쪽 형들한테 가서, 저쪽은 거의 다 형들이거든? 휴강이라 하래. 내가 계속 오늘 오늘 되겠지? 나랑 같이 수업, 오케이? 그리고 삼겹살 먹으러 갈까? 자, 이제 독점 기업은 이윤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나에게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가격을 달리할 거야. 그것을 우리는 가격 차별이라고 하는 거야.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계속 온다. 내 이놈들 다 잡아낼 거야. 왜 계속 지금 하는 거지? 여기서 디스크리미네이션은 인종차별인데 레이시즘이 아니고 사람마다 달리 책정을 한다는 얘기야. 디스크리미네이션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제가 해볼게요. 일단 가장 단순하게 하는 것이 1종, 2종, 3종 또는 1급, 2급, 상급으로 하는 가격 차별이 있고, 그거 말고도 가격 차별은 끼워 팔기도 있고 묶어 팔기도 있어. 여러 가지 형태가 다 있어. 응?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해볼게. 첫 번째, 1종 가격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가격 차별이야. 완전 가격 차별이야. 완전 가격 차별이라는 건 뭐냐면 판매하는 사람이 완전히 점쟁이야. 딱 보니까 이 물건을 하나 사러 왔는데 1250원까지 낼 의사가 있는 것 같아. 정확하게. 그러면 물건 딱 주고 1250원 돈을 딱 주고 가는 거란 말이야. 이분이 왔어. 딱 봤더니 13,500원까지 낼 수가 있대. 야, 13,500원. 그렇지? 근데 이분을 딱 보니까 500원 뿐이 못 내. 근데 이거 하나 만들어놨는데 700원인데 500원에 팔 수는 없잖아. 그러면 꺼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시장의 수요는 일단 파악을 해야 돼. 이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되겠지. 그리고 편의상 그냥 물건 하나씩 사간다 그러고 높이 낼 의사대로 줄을 세웠다고 생각하면 돼. 원래 독점 기업은 시장 지배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나에게 비싸게 사갈 의사가 있는 대로 줄을 서시오라고 하는 게 수요 곡선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분석의 편익을 좀 더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MC 곡선을 그냥 수평으로 여기다 이렇게 갖다 긋게. 그러면 이 기업은 최대 어디까지 파는 거야? 여기까지는 만들어서 팔 수가 있어. 그런데 첫 번째 딱 줄 서 있는 사람을 보아하니 최대 지불 의사가 이 수요 곡선 높이야. 그리고 그에게 물건을 하나 만들어 줄 때는 이런 비용이 발생해. 그럼 어떻게 돼? 이것을 초과이윤으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두 번째 사람 와라. 내가 요것도 먹는다. 내가 요것도 먹는다. 다 먹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수요 곡선의 높이만큼 다 받아내는 거야, 수요자들에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만. 따라서 어떻게 돼? 독점인 경우에 더 큰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완전 가격 차별이 실시되고 그것이 성공한다면 독점 기업이더라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되겠지. 하지만 완전 경쟁하고 비교한다면 MC가 공급 곡선은 아니지만 완전 경쟁에서의 공급 곡선처럼 비교하게 된다면 소비자 잉여가 다 뭘로 가게 되는 거예요? 독점 기업의 초과이윤으로 귀속이 되는 거지. 그러한 차이가 있지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야.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을 얘기해야지. 어떤 공급자가 손님이 왔을 때 최대 지불 의사를 다 알아냅니까? 그냥 그렇다고 말이. 그렇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은 실제로 써먹을 수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로만 할게. 2종 가격 차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2종 가격 차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고객 스스로 자신의 타입을 드러내도록 하는 거야. 여러분들 컴퓨터 요새 어디 가서 구입해? 컴퓨터? 온라인? 그래. 그렇구나. 그래. 우리 아들놈도 맨날 돈 붙여달래요. 걔는 뭐 맨날 컴퓨터만 사냐? 그치? 그냥 응? 아버지는 몇 년째 똑같은 거 쓰고 있는데, 그지? 야, 봐봐. 예전에는 용산에 가서 컴퓨터를 많이 조립을 했어. 근데 조립도 몇 번 해본 놈들이나 하지 그냥 아무리 모자란 놈들이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응? 엄마, 나 컴퓨터 하나 사야 돼. 돈 좀 보내줘 그랬더니, 야, 여기 300얼마짜리 컴퓨터가 있는데 왜 그걸 안 쓰냐? 애플 있다 그랬잖아, 그지? 엄마, 그거는 컴퓨터도 아니야. 엄마가 들고 있는 전자계산기보다도 못한 거야. 막 징징 짠 거지. 사줘, 막 이렇게. 응? 그래서 돈을 올려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사러 가야 되겠구나 했더니 옆에 저보다 더 이제 모질한 놈이 있었어. 딱 행색을 보면 딱 알잖아, 그지? 친구는 친구끼리 딱 통해. 서로 다 모질하다고 하잖아. 친구, 자네가 컴퓨터를 많이 조립해 봤으니 날 좀 도와주게. 응? 나 컴퓨터 사러 가 하면서 돈을 딱 보여줬어. 그랬더니 응? 가자. 그래서 용산에 가가지고 걔가 많이 해봤으니까 이걸로 내일까지 조립해놔. 딱 이러는 거야. 들어갈 때 인사도 안 하죠. 톡 했더니 주인도 되게 웃겨. 이러는 거죠. 뭐지 이 새끼들? 내 돈을 삥땅 치려고 그러는 건가? 그래서 그 다음날 딱 갔더니 조립을 잘 해놨어. 그러더니 그 사장님께서 컴퓨터를 켜주고 잘 돌아가지? 아래 한글도 깔아놨다. 뭐도 깔아놨다. 그랬더니 그 친구놈이 다른 건 왜 안 깔았어? 그랬더니 또 사장님 또 막 깔아줬어. 막. 그랬더니 얼마면 돼? 했더니 100얼마래. 그랬더니 다 받으려고? 그러더니 몇십만 원 이렇게 빼더니 이것만 받아 딱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야 이거 조립비도 안 나와 그랬더니 조립비는 내가 먹을게. 알고 봤더니 둘째 형이야. 그 친구의 형이야 형.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형을 삥을 뜯고 저를 도와준다고. 그리고 딱 부속감만 준 거야. 형은 밤새도록 조립을 했는데. 그치? 근데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얘가 삥을 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야. 저 다 줬어요. 근데 집을 갔어. 또 낑낑 매고 또 갔지? 집에? 그랬더니 이놈이 자 이게 저가형이라는 거다. 옛날 이 컴퓨터 부팅될 때는 쭉쭉쭉 올라갈 때 써 있어 거기에. 뭐 보급형, 저가형 이렇게 막 무슨 모델 이렇게 뜬단 말이야. 그러더니 얘가 잘 되지 하더니 다시 컴퓨터를 끄고 메인보드를 꺼내더니 몇 개를 바꿔 끼우는 거야. 다시 켰어. 그랬더니 고급형으로 바뀌는 거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나올 때 옵션을 다는데 옵션 다는 것마다 라인을 달리하는 게 비용을 저렴화시킬까? 아니면 라인은 똑같은데 그렇지? 쭉쭉쭉쭉 다 걸어서 나오는데 누구는 뭐가 필요 없고 누구는 뭐가 필요 없고 그러면 똑같은 라인에서 안 끼우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다 똑같은 물건이야. 응? 그런데 달려있고 안 달려있고는 원래는 다 달려있는 건데 저가형을 사고 싶은 사람한테는 싹 돌아서 일부의 기능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것이 비용이 더 저렴하다고요. 저가형 따로, 고가형 따로. 이렇다면 수요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거거든. 수요를 파악 못하니까 어떻게 돼? 너 스스로 너의 타입을 드러내라. 고급형을 원하느냐, 저가형을 원하느냐, 네 스스로 해. 그러면 내가 그에 맞는 성능에 해당하는 물건을 줄게. 하지만 제품이 두 개가 아니야. 하나인데 죽여버리는 거야, 성능을. 여러분들 저기 아버지 어머니 집에 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 뭐 저가형 구입하시는 분도 있고 고가형 구입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안에 뜯어보면 장치는 다 돼 있어. 연결만 안 시킨 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가형 산 다음에 직접 대리점 가가지고 그 부품을 끼우는 분들이 있어. 안다는 분이지. 그렇지? 생산 설비가 다른 게 아니야. 어차피 독점은 똑같은 물건이 나오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타입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이종 가격 차별이 되는 거야. 이종 가격 차별. 그런데도 소비자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타입을 속일 요인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게 이종 가격 차별이야. 근데 그것도 너무 어려워. 그렇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3종 가격 차별이라는 걸 만들어내. 3종 가격 차별은 별칭이 탄력성을 이용한 가격 차별이 되는 거야. 탄력성을 이용한 가격 차별. 자,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 겪어봐야 돼. 때는 바야흐로. 여러분들 지금 1학년이지, 그지? 1학년 이제 겨울방학 때 친구랑 하숙집에서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까지 이제 떡 먹었어. 걔는 대학교 때까지 버스를 못 타고 서울에 사는 애야. 서울에 사는 애들 중에 고등학교 때까지 버스 안 타는 애들은 별로 없대. 걔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걸어 다녔어. 걔네 집 어디냐면 여기 올라가면 보여. 이렇게.
그러니까 걔는 불만이 뭐냐면 집에서 멀리 떨어졌으면 하는 게 그거야, 소원이야. 엄마 아빠 앞에서 좀 떨어졌으면 싶어. 근데 촌에서 제가 서울로 왔잖아. 친구가 생겼잖아. 근데 요 앞에 제 하숙집이 있었다고. 이놈 맨날 원영이가 잘 있는지 걱정이 된다. 엄마 원영이 걱정이 되니까 내가 가서 그놈을 살펴볼게. 야, 걔나 나나 모자란 게 똑같은데 뭐 누가 누굴 걱정해 주냐. 그렇지? 그래서 맨날 지 아버지 드시던 소주하고 막걸리를 갖고 가지고 우리 방에서 먹는 거야. 맨날 뭐 먹는 거야. 응? 그러다 갑자기 이제 겨울방학이 돼가지고 친구, 우리가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전국 여행을 하는 게 어떤가? 취한 거야 다. 미친놈들이지. 그러면 어떻게 제주도부터 한번 긁어볼까? 이들이 갑자기 이놈이 일어나더니 집에 가서 배낭을 딱 갖고 왔어. 응? 엄마 지갑에서 돈도 꺼내오고. 미친놈 아니야? 그러지? 야, 미친놈이야 미친놈. 그러더니 가세. 어디를 했더니 제주도. 그래서 주섬주섬 갔어. 그냥 거의 이런 차림으로 간 거야 겨울방학 때. 구두 신고 막 이렇게. 제주도 따뜻하다며. 그렇지? 우리 산사람 우리 산 높은 데서 사는 사람들이야? 산 높은 데서? 그렇지? 제주도가 뭐 그렇잖아, 그렇지? 야, 근데 이 멍청한 놈들이 잘 봐. 진짜 지금 생각해도 진짜 뭐 미친 놈들이에요. 봐봐요. 우리나라 지도가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겨져 있다라고 할게. 좀 이상하지만 점 2개는 꼭 찍어줘야 돼. 맞지? 자, 그리고 이렇게 사회과 부도를 보니까 제주도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 다음에 요렇게 가면 제주도를 가장 쉽게 가는 거구나. 요금도 저렴하겠구나. 아이 미친놈들. 그래서 가다가 어떤 선배가 생각나가지고 형 우리 제주도 가는데 형도 올라 그랬더니 그 사람도 술 처먹고 있다가 나온 거야. 그래서 새벽에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갔어. 그래서 제주도를 갔어. 배값은 아직도 기억해. 12,340원이었어. 그런데 4년 선배였는데 그자도 몰랐던 거야. 내 그자라고 할게. 다 모질한 놈들. 제주도가 여기가 아니었어. 제주도는 여기였어. 12시간 걸렸어. 되게 웃기지? 웃었니 지금? 오늘 수업 끝까지 하는 수가 있다. 그런데 하여튼 갔어. 그리고서 또 이제 술을 먹고 제주도를 이제 한라산 올라갔어요. 그렇지? 어떤 차림으로? 이 차림으로 갔단 말이야. 이 차림으로. 한라산 높아봤자 지가 얼마나 높겠어. 그렇지? 우리 산사람, 우리 태백산맥 옆에서 살던 산사람. 우리 10월 달에도 눈 온단 말이야. 우리 동네는. 여기 아버지 어머니 저랑 관련 있는 여기 있을 텐데 물어봐. 우리 10월 달에도 눈 와. 그런데 제주도가 분명히 따뜻한데 이상해. 한라산을 올라가는데 눈이 오더라. 야, 너 제주도에 눈 온다는 얘기 들어봤니? 그랬더니 아니? 야, 저기 파인애플이 있는데 무슨 눈이 왔는데 눈이 이렇게 막 여기 막 이렇게 막 고드름이 막 열리고. 그리고 걔는 덩치가 100 몇 킬로거든. 이 눈길에서 굴러가지고 옆에 지나가는 아가씨를 딱 잡았는데 미치도 말이야. 그거 왜 잡냐, 그지? 죽으려면 지만 죽지. 딱 잡았는데 그 아가씨 그 자켓 있잖아. 팔뚝이 쑥 떨어져 나갔어 그냥. 잡는 순간 그냥 푹. 너 같으면 우리가 제정신애처럼 보이겠니? 야, 겨울에 걔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쟁 받고서 막 산을 막 올라가고 막 짐 싸가지고 올라가는데 우리 이런 차림으로 올라가고 있으니 이건 뭐 무장무미보다 더 심한 놈들 아니냐 이거? 근데 그 아가씨가 막 도망가더라고. 괜찮아 말하면서. 하여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갔어. 막 고드름 달고 막 올라갔어. 선배가 2,000원을 딱 주면서 컵라면 4개 사와라. 물 담아가지고. 좋다고 또 컵라면 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컵라면 얼마? 하나에 10,000원. 왜? 살려면 먹어야 돼. 그게 바로 탄력성을 이용한 가격 차별이야. 아쉬운 놈한테는 높은 가격을, 아쉽지 않은 놈들한테는 낮은 가격을 받는 거야. 그렇지? 탄력성을 이용한 가격 차별인데, 그러면 사람 선별을 해야 되잖아. 선별을.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탄력성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그 사람들은 이쪽에 줄을 서시오. 확실히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아닌 사람들은 이쪽에 줄을 서시오. 만약에 산 꼭대기에서 내려올 수 있으면 그냥 제발로 내려올 수 있으면 컵라면 안 먹어도 되잖아. 그렇지? 10,000원을 부르던 100,000원을 부르던 100,000원을 부르던 일단 살려면 먹어야 돼. 근데 그런 가격을 아래쪽에서 부르면은
물건을 구입하겠어? 그지? 아쉬운 놈에게는 높은 가격을,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높은 가격을, 가격이 아쉬운 사람들, 가격이 탄력적인 사람들은 이거 말고 다른 쪽으로 점프할 수가 있는 거잖아. 대체재가 수없이 많잖아. 밑에는 짜장면을 먹어도 되고 그 값이면, 그지? 야, 10,000원이면 그때 뭐까지 먹었을까? 뭐 삼겹살까지도 먹었겠다, 그지? 막 넘어가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신분증 갖고 있느냐? 신분증 갖고 있느냐? 남학생은 이쪽에 줄을 서시오. 여학생은 이쪽에 줄을 서시오. 이런 확실하게 집단을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한쪽은 탄력적이고 한쪽은 덜 탄력적일 거야. 그럼 탄력적인 데는 낮은 가격을, 덜 탄력적인 데는 높은 가격을 매기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3종 가격 차별이야. 그런데 보통 교과서의 예로는, 우리나라 교과서의 예로는 버스 요금을 자꾸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학생들은 가격에 탄력적이니까 낮은 요금을, 그렇지? 성인들은 그러한 버스 요금에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으니 높은 가격을, 그러면서 그 예를 이렇게 들어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것은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청소년들은 낮은 가격에, 그리고 가격은 낮게 내더라도 정부가 다 줘요.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그래서 꼭 찍고 들어가게 만드는 거라고. 그리고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꼭 퇴근을 하고 가. 돈은 안 나가더라도. 왜? 나라에서 그것을 대줘야지. 버스 회사가 뭐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건 탄력성이 아니야. 진정한 탄력성은 뭐다? 한라산을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잘 알 거야. 비행기 많이 타봤지? 비행기 많이 타면 어떻게 돼?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격 물어봤어? 역시 훌륭해. 뭐 그런 푼돈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같이 타고 있어도 어떻게 돼? 요금은 다 달리 책정이 되는 거야. 맞지? 유럽에 가서 기차 타봤어? 우리는 기차역에 가면 어디까지 얼마, 어디까지 얼마, 어디까지 얼마 요금이 다 써져 있지. 근데 한번 생각해봐. 외국에 갔을 때 기차역에 요금이 써져 있는 역을 본 적 있어? 없어. 그렇지? 외국은 기차까지도 비행기처럼 요금을 매겨. 어? 만약에 비행기를 타러 왔는데 누가 막 가방, 막 서류 가방을 들고 헐레벌떡 뛰어왔어.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놈 이거 아쉬운 놈이구만. 이거 못하면 이거 회사에 잘릴 수도 있어. 아니면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 그지? 그럼 항상 이러지 않아? 저기 저렴한 데는 없고요. 이코노미는 없고요. 저기 비싼 것만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 그거라도 주시오. 그래서 뭐 1등석에 만약에 탔다고 해봐. 비즈니스라 탔다고 해봐. 지 혼자 타고 있을걸? 그렇지? 일단 탔으면 끝이지 뭘. 그렇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오잖아? 벌써부터 여러분 기말 시험도 안 봤는데 여름방학이 다가와.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배낭을 메고 공항에 와서 미국 가는 비행기 표를 주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높은 요금을 매기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은 야 됐다. 동해안까지 걸어서 가고 동해안서부터 수영으로 가자. 왜? 여러분들은 아쉬움이 없잖아. 그 비행기를 타든 안 타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놀러 가는 애들이다. 그럴 때는 또 가격을 또 낮춰주는 거야. 그리고 미리 예약을 하면 낮춰주는 거지. 절박하게 와서 한다면 요금을 올려버리는 거야. 그것이 진정한 탄력성이다. 그렇지? 탄력성을 위한 가격 차별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새 극장 구경 가면은 성인들 요금 그대로 내나? 성인 요금 그대로 내지? 세상이 참 그렇소이다.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는 극장을 가면 학생증을 딱 보여줘. 대학생들이 학생증을 딱 보여줘. 그러면 할인을 해줘. 그치? 할인을 해줘. 그래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 싸게 받잖아? 그래서 싹 들어가서 아이씨 이거 만약에 뭐 5,000원에 파는데 우리는 3,000원에 샀다 이러면 아이씨 이거 4,000원에 사시면 안 돼요? 그런 암표도 했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제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요리사가 돼가지고 호텔 신라 가서 요리했다 그러잖아. 걔는 하루 종일 요리하느라고, 그렇지? 일을 하느라고 극장 구경도 못해. 근데 만약에 걔가 극장 구경을 딱 가면 성인 그대로 요금을 다 내야 돼.
근데 우리들은 맨날 노는 애들이잖아, 학생들은. 근데 학생증 딱 보여주면 할인을 해줘.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버스 탈 때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학생증이 있어야지 어떻게 돼? 할인을 해줬다고. 버스 뭐라 그러지 그거?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는 걸 뭐라 그러니? 버스 타는 걸 뭐라 하지?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것도 까먹었다. 아이 뭐라 그러지? 이거 뭐라 그래? 버스 타는 거 이거 막 종이로 막 그리는 새끼들도 있었고 막 하여튼 그 할인권 같은 게 있어. 하여튼 엽전처럼 생긴 것도 있고 막 토큰이라 그랬나? 버스 토큰 그리고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낸 할인권도 있고 그랬다고. 근데 학생증이 없으면 그걸 못 사. 너무 잘못된 거잖아. 왜? 똑같은 나이인데 얘는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 공장을 다니고 있어. 걔네들은 높은 요금을 내야 되고 그 널널한 애들은 낮은 요금을 내고. 그래서 요즘 바뀌었잖아요. 무조건 청소년들은 다 할인이야. 그지? 다 학생이든 아니든 상관없잖아. 그건 이제 법적으로 해놓는 거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뭐 묶어 팔기, 끼워 팔기, 뭐 덤핑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보자. 가격 차별이라는 것은 동일한 상품에 대해 상품비, 생산을 만들어내는 비는 동일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거야.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거고, 국제 무역 시간에 가면 덤핑이라는 것을 학습할 거야. 덤핑. 그리고 이중 가격제 이렇게. 그러니까 덤핑이나 이중 가격제는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외국에다가 수출할 때는 낮은 가격으로 확 풀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거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거야. 그럼 그 물건을 수입하는 나라,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저렴하게 하지만 수입을 하는 당사국들은 뭐라고 하겠어? 야, 니네 나라에서는 비싸게 팔면서 왜 우리나라에는 쓰레기 버리듯이 낮은 가격으로 막 쏟아붓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덤핑이라는 얘기야. 맞지?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은 반대하겠죠. 그 나라 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반덤핑 관세라는 것도 매기게 되는 것이고, 이중가격제 덤핑이라는 것은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완전 가격 차별은 설명드렸고, 그리고 완전 가격 차별의 이제 문제점, 불완전 정보로 인해서 완전 가격 차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거고, 스스로 드러내도록 하는 것은 2급, 2종 가격 차별인데 미시경제 시간에 가셔서 학습을 하시고, 일단은 3종 가격 차별을 한번 해보자. 일단 3종 가격 차별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다시 드릴 거고, 1급의 가격 차별 독점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달성하지만 독점 기업이 사회적인 잉여를 다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별로 남는 게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소득 분배 면에서는 가장 불평등하게 된다. 하지만 1종이든 2종이든 3종이든 순수 공급 독점보다는 조금이라도 많이 팔리게 되면 좀 더 효율성에는 가깝게 되는 거지. 거래하는 양이 많아지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3종 가격 보자. 이렇게 하면 돼. 잘 보세요. 어느 독점 기업이 추가적으로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요쪽에다 갖다 팔까? 요쪽에 갖다 팔까? 시장을 일단 두 개로 쪼갰잖아. 그지? 민증을 까시오. 1과 3은 이쪽에 줄을 서시고 2와 4는 이쪽에 줄을 서시오. 그치? 빨간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죠. 파란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죠. 야, 녹색은 오지도 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 왜 그래? 그러면 그리고 나서 어느 쪽은 높은 가격이고 어느 쪽은 낮은 가격인데 서로 거래를 해서는 안 돼. 그것을 이전 판매 금지, 전매 금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를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지들끼리 서로 거래를 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 1시장에다 갖다 팔까 2시장에다 갖다 팔까 할 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느 시장에다 갖다 팔겠어? 여러분들이 독점 기업이라면 1시장에다 갖다 팔까? 2시장에다 갖다 팔까? 수입의 증가분이 높은 쪽에다 갖다 팔겠지. 맞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1시장에다 갖다 팔까? 2시장에다 갖다 팔까? 2시장에다 갖다 팔겠지. 그지? 그러면서 1시장과 2시장에 파는 양을 조절하면서 한계 수입이
일치하도록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만들어내는 비용이 있을 텐데 어차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의 공장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 개 비용하고 비교하는 거. 이렇게 되면 더 만들어서 팔까? 덜 만들까? 더 만들어서 팔겠지. 이렇게 되면 덜 만들어야 되겠지. 따라서 이 세 개가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공장이 두 개일 땐 MC를 비교하면서 한 건데 이거는 뭐야? 파는 위치에 따라서 수량을 조정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식을 별로 뭐 외우라고 하지 않았지만 MR에 대해서는 꼭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지? 자, 그러면 MR1은 일시장에서의 가격과 일시장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는 거야. 맞지? MR2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장에다 갖다 파는 가격과 이 시장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는 거지. 따라서 일치하게 하는 것은 만약에 1시장에서의 탄력성이 2시장에서의 탄력성보다 크다라면 1시장의 가격은 2시장의 가격보다 낮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고요. 이것이 바로 뭐야? 탄력성을 이용한 가격 차별이다. 그런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하고서 똑같은 물건인데 이건 1시장에다 파는 양이고 이건 2시장에다 갖다 파는 양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1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지불의사도 별로 안 되고. 근데 이 시장에서는 지불의사도 높을 뿐만이 아니라 가격에 덜 탄력적이야. 좀 더 급하게 그렸다는 얘기지 뭐. 이렇게. 그렇다면 1시장에서의 한계 수입과 2시장에서의 한계 수입을 고려하는데 일단 분석의 편의상 한계 비용이 일정하다라고 하자고. 그럼 1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만큼을 이러한 가격에 팔고 2시장에서는 이만큼을 이러한 가격에 팔게 되면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을 둘로 쪼개는 3종 가격 차별을 실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요. 되셨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지? 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3종 가격 차별에서는 조건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 일단 독점력이 있는 독점 기업만이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시장은 분리 가능해야 되겠지. 그러나 정확히 소비자들을 그룹별로 나눌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애매하면 안 돼. 확실하게 민증에는 1, 2, 3, 4가 써져 있으니까 가능하겠지. 학생증도 빨간 거, 파란 거에 이렇게. 그리고 소비자들끼리 1시장에서 구입하고 2시장에서 구입하는 사람들끼리 이전 판매, 전매는 금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낮은 가격을 설정하게 되는 것. 3종 또는 3급 가격 차별이라고 한다. 독점 기업의 제3급 가격 차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룹별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하며 이전 판매, 재판매는 불가능해야 하며 그렇죠? 1시장과 2시장에서의 한계 수입이 동일하도록 1시장의 판매량과 가격, 2시장의 판매량과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집단에게는 낮은 가격을, 탄력성이 낮은 집단에게는 높은 가격을 설정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진정한 탄력성이다. 비행기표 생각하고 하시면 돼. 그래서 아까 그 기차 얘기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 뭐 근무를 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 철도 산업의 투입 산출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옆 팀에서는 그 KTX 그 요금을 산정하는 팀이 있었어.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이제 국수를 먹으러 갔어. 국수를 이제 먹는 거야. 이제 빨리 이제 제끼려고. 그렇잖아. 비정규직은 뭐 대충 내려놓고 막 튀면 되는 거야, 그지? 뭐라 그러면 그 서랍 열어봐요.
한번 3, 4일째 막 결과가 다 나오니까 그지? 근데 앉아있어봤자 뭐하니 그지? 그러니까 오늘 막 가도 돼. 하여튼 근데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갑자기 가격 책정하는 팀에서 욕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떤 할인도 없고 제대로 이윤을 얻으려면 가격 얼마? 아주 꼼꼼하게 다 따져 가격 얼마? 해가지고 위로 다 올려 보냈어. 연구소에서 막 이렇게 정부로 해서 막 국회 쪽으로도 막 하고 막 이렇게. 그랬더니 정치하는 애들이 딱 와가지고 반값. 그 여기 팀에서 뭐가 됐어? 아 적자 더 커진다. 적자 더 커진다. 원래는 다 준비를 해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지 적당한 적자에 효율성도 나타난다. 근데 이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자 여기도 기차 쓰고 여기도 기차 쓰고 요금 다운 시켜주고 이러면 그 팀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울상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럼 왜 시켰어 이 새끼들? 왜 시켰어? 말하면서 욕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그렇죠? 그리고 그때도 그 팀들이 뭐라 그랬냐면 조만간 우리나라도 외국의 기차 요금을 책정하듯이 비행기처럼 요금을 책정한다. 그래서 모든 수요 조사가 거의 다 끝났을 때야. 언제는 이러한 가격으로, 언제까지 예약하면 이러한 가격으로, 그렇지? 그러면서 물론 뭐 다른 할인 혜택도 다 주어지게 되고, 근데 아직까지도 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벌써 한 20년 전이거든. 알겠지? 그것도 언젠가는 아마 고쳐지게 될 거야. 버스도 탈 때 항상 우리 뭐 돼 있어? 요금 정해져 있잖아. 그런 나라는 없다. 자, 이제 이렇게 했고요. 어떤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영화관을 운영하는 기업이 있다. 그럼 요거까지만 한번 풀어볼까? 그렇지, 요거까지만 한번 풀어. 또 이러면 또 괜히 또 흥분하는데 그러지 마라. 자, 보자. 첫 번째, 시장의 역수요 함수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시장에서의 한계 수입은 기울기를 2배로 해주면 되고, B시장에서도 역수요를 만들어 보니까 기울기를 2배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한계 비용은 10이었대. 그러면 10 이렇게요. 그러면 A시장에서는 몇 개를 팔아야 돼? 2.5. 그럼 여기다 2.5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격은 15가 되는 거지. 그러면 1시장에서는 몇 개를 팔아야 돼? B시장에서는 몇 개를 팔아야 돼? 2개. 그럼 여기다 2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격은 12가 되는 거지, 그지? 네. 그렇다면 A 집단에게는 15의 가격을, B 집단에게는 12의 가격을 하니까 이것이 잘못된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저기 뭐야, 5월 5일 어린이날은 제가 또 그 전에 동영상을 올려놓을 테니 다음 주 목요일이 되는 건가요? 다음 주 목요일이 되기 전까지 꼭 보고서 오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진도를 원활히 나갈 수가 있지.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